네, 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여기 공지사항 좀 하나 알려드리면요. 지금 실시간 방송이 유튜브 채널 두 개로 이제 나가거든요. 여기 뭐 사이트마다 이제 또 방송하는 데가 있지만 유튜브는 채널이 두 개라서 무소TV 유튜브 쪽하고 밥TV 유튜브 두 개가 동시에 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어디에요? 유튜브, 그러니까 밥TV 유튜브 방송할 때 쓰는 방송 프로그램 송출 프로그램이 약간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면은 자꾸 종료가 돼서 오늘은 이제 밥TV 쪽 유튜브는 방송이 못 나갑니다.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 컴퓨터의 문제는 아니고 유튜브 쪽 프로그램 문제라서 그렇고요. 여기 무소TV 유튜브는 정상적으로 방송 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하죠.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지수는 여전히 뭐 재미없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대신에 이제 테마주들이 조금 이제 약세를 좀 보이다가 오늘은 또 테마주들이 또 잘 올라가는 게 있어서 그걸 얘기를 해드릴 거고, 시간에서 해리스 관련주, 그 다음에 STO 즉 토큰 증권 관련주들이 약간 종목이 또 바뀌어서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요 제목은 이거예요. 재료가 바뀌면서 급등하는 테마주들의 특징인데, 오늘 어제 얘기해드렸지만 뭐 저희 방에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이제 매집을 해놨는데 이게 오늘 잘 팔았어요. 오늘 아침에 급등할 때 잘 팔고 현금을 또 지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원래 트럼프 관련주로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른 재료로 올라갔죠. 이런 것처럼 이 테마주가 난 이걸로 산 게 아닌데 다른 걸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방에서 매수한 아가방 컴퍼니도 그랬거든요. 네, 이런 거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신용이 많이 늘면서 급등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죠.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리면, 자, 잠시만요. 일단 이제 지수는 재미가 없어요. 어젯밤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어요. 노동절이라서 쉬었고, 아침에 뭐 상승 출발을 하다가 끝날 때는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죠. 그래서 마이너스 0.6%. 그래서 2,700을 못 넘기는 상태에서 계속 개걸음이라고 하죠.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재미가 없어요. 뭐 이게 무서워 보이거나 불편해 보이진 않는데 재미가 없다.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대형주들 올라가는 건 있어요. 오늘도 보면 손해보험 관련주도 꽤 올라가서 큰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 건설주들도 잘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제 시장을 주도할 만큼은 아니죠. 그렇죠? 네. 아무튼 조금 올라가는 게 있지만 주도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 낮에 회원들한테 보여드린 건데, 제가 가끔씩 신용 자금 차트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미수금 늘어나고 이런 것들.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 낮에 시황 잡아드린 건데 지금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여기 문자반 회원들 잘 들어보세요. 특히 단기 문자반도 마찬가지시고, 최근에 대형주가 별로 올라가는 게 없고 테마주도 올라가는 게 좀 뜸하죠.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이제 여기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 언제예요? 요 날이죠. 잠깐만요. 네. 요날 8월 2일하고 5일날 이제 크게 폭락을 했는데 그게 이때예요. 그죠? 그때 막 아수라장이었잖아요. 하루에 막 지수가 10%씩 폭락하고, 네. 그때거든요. 네. 그때 지수가 폭락하고 나서 뭐 미국의 다우 지수는 신고가 났고 나스닥 같은 것도 반등 많이 나왔고, 독일 증시나 일본 증시를 봐도 또 회복이 다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이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8월 초에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뭐 다들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놀랐는데 보니까 별일 아니구나. 그래서 빨리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 심리도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요즘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회복이 잘 안 될 거라 그랬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고객 예탁금을 보시면 지수가 폭락했을 때 순간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잠깐 늘었어요. 지수가 폭락했을 때 원래 좀 그래요. 그랬다가 잘 보세요. 순간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약간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시장은요, 돈이 넘쳐나면은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요, 돈이 씨가 마르면 시장이 죽어요. 죽는다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고객 예탁금이 계속 줄어들까요? 아니요. 사람은 또 금방 잊어버려요. 또 금방 또 증시가 또 괜찮으면 또 들어와요. 뭐 대형주 뭐 좀 날라다니고 중소형 테마주 뭐 좀 날라다니면 또 기회다 싶어하고 또 들어와. 다 잊어버리고 또 들어와. 네. 일시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지금 재미가 없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8월 초에 맞은 음봉 때문에, 급락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놀래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다. 추석 앞두고 얼마나 또 불안하고 있어. 불안한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단기건 수익이건 중장기건 그 사람들은 주식하면 안 돼. 자기 평생 모은 돈을 여기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잔머리 많이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욕심 많은 사람, 특히 불안한 사람은요, 주식하면 안 돼요. 다 날려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미수금인데, 신용은 뭐 특별한 게 없고, 미수금 잔고가 여기 보시면 살짝 늘었거든요. 저번에 8월 5일날 폭락했을 때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세게 올라오면은 주식시장은 저점이라고. 근데 정확하게 맞췄죠. 근데 여기는 지수가 크게 최근에 급락한 게 없는데 순간 들었다 놨어요. 이렇게 8월 29일 기준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 당시 지난주 목요일 전후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긴 어디요. 바이오주스. 네? 바이오주들이 좀 눌리니까는 단타쟁이들이 못 견디더라고요. 우리방에도 지금 인간 지표들이 있거든요. 단기 문자반에. 단기 문자반에서 이제 수익 잘 나신다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이게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금 누르니까 또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나오는 인간 지표들도 있어요. 이거라고. 이걸 모르는 거라. 지수가 급락한 게 없죠. 근데 왜 미수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을까? 바이오주를 너무 많이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쪽에서 지금 뭐냐면, 옛날에 그 진나라 시대 때 분서갱유라고 아세요? 분서갱유? 많이 들어보셨죠? 구덩이 파서, 그죠? 거기다가 그 유생들, 선비들이죠.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 다 죽이고 책 다 불태운 게 분서갱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질급한 사람들,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 다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잔인한 얘기죠. 어디? 한몫 잡으려고 이제 코로나하고 그 엠폭스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일매일 체크해드렸잖아요. 여기 너무 심하게 뺀다고. 실제로 지수가 급락한 게 없는데 미수금 잔고가 확 늘었다가 바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쪽도 얼추 바닥에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인간지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인간지표 최근에 2명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고로 치는 지표는 보조지표. 전 보조지표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최고로 치는 보조지표는 인간지표인데 2명 봤습니다. 8월 초에도 봤었고 최근에도 2명 봤고.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꼭 급반등 나오더라고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중요한 거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들도 잘 얘기를 안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시장에 다시 돈이 돌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매집을 하면서 수익 나는 거는 잘 챙기면서 가면 돼요. 돈이 한꺼번에 확 벌릴 때가 있고요, 천천히 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 매매 중독된 사람들은 매일 뭘 사고 팔고 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 수익 내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매일 손실 안 나는 게 최고고요. 맞잖아요, 그죠? 단기를 하건 수익을 하건 중장기를 하건 매일 손실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손절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리고 수익이 매일 날 때도 있죠. 하루에 막 서너 개씩 날 때도 있고.
그 이상 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냥 좀 날씨가 맑은 날이 있으면 우중충한 날도 있고 그런 거예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단타 중독된 중독쟁이 중독자들은 그냥 맨날 그냥 그러니까 가난해서 못 벗어나지. 네. 이 얘기 왜 하는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단타쟁이들, 단타 중독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단타를 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왕 치는 거 좀 편안하게 부드럽게 재밌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테마주 얘기하기 전에 지수가 이렇게 힘없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SK 하이닉스 때문입니다. 네. 얘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인데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는. 저번에 이제 코스피 지수 폭락의 주범이 이놈이거든요. 원래 종목한테 이놈 저놈하면 안 되는데 기분이 나빠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놈이라고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폭락을 하면서 증시를 끌어내렸죠. 그리고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바로 또 떨어져요. 오늘 특별하게 이유도 없는데 3% 떨어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많이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2%까지 끌고 내려갔어요. 얘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진 게 없는데 여기는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팝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목, 다른 대형주가 좀 올라와줘서 지수가 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쪽이 빠지는데 그동안 테마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둔하다가 오늘은 좀 올라오는 게 꽤 있었어요. 그 어제 얘기해드렸던 STO, 토큰 증권,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사실 뭐 그 정도. 근데 여기 떨어진 것부터 얘기해드릴게요. 요즘에 테마주 주기가 짧거든요. 짧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수익을 챙기시는 거를 권해드리는데, 자, 이 얘기 빨리 하고 그 재료가 바뀌면서 올라가는 테마주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은 심리싸움이에요. 심리싸움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뭐긴 뭐예요? 경험이 많아야지. 그쵸? 네. 자, 보시죠. 딥페이크 관련주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한빛 소프트 최근에 이제 급등하면서 올라왔죠, 그죠? 상한가도 나오고 딥페이크 지금 주르륵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끝난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 벌써 물론 이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낙폭과대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주들이 요번에 이걸로 많이 올라가는데 보안주들 대부분이 낙폭과대가 되게 심해요. 이것만 해도 연초에 3,800원이었거든요, 고점이. 근데 최근에 1,100원까지 떨어졌다고요. 3분의 1토막인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튀어 올라오면은 한 이 정도 올라왔다 다시 떨어져요. 이게 정석이거든요. 시유박스. 낙폭과대 엄청 심해요. 연초에 고점이 한 9,000원대였는데 최근 저점은 3,400원이니까 얘도 거의 3분의 1토막 가까이 났다. 불쌍한 애들인 거지. 네. M83 신규 상장주라서 패스. 디지캣 이게 한동훈 테마주였죠, 과거에. 근데 어쨌든 올해 초에 고점이 한 6,600원, 최근 저점은 2,700원, 반토막 이상이죠. 이것도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3분의 1 토막입니다. 그 상태에서 상한가 나오고 꺾이죠. 네. 이쪽은 접근 안 하시는 게 맞죠. 센즈랩 마찬가지고 올해 고점이 16,000원, 최근 저점은 5,000원.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여기서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딥페이크 쪽은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주기가 짧죠. 그러니까 올라와봤자 2, 3일, 길어야 일주일. 센 양봉은 한두 개, 많아야 3개.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갖고 단타 치죠. 그러면은 모르겠어. 손이 빠르시고 촉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면은 초반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제 야 이거 딥페이크 이거 테마 형성 되겠는데 그거를 이제 귀신같이 알려요. 귀신 얘기 뺍시다. 그 촉이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딱
보자마자 바로 달려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뒤늦게 들어가서 한다? 그건 아닌 거죠. 벌써 파장 분위기인 거예요. 딥페이크. 낙폭과대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도 올라갔던 거랑 거의 똑같은 모습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STO 관련주들이 급등했잖아요. STO. 이게 토큰 증권인데, 뭐 조각 투자 그거거든요. 어제 그 얘기해드렸던 게 우리 방에서 예수했던 게 갤럭시와 머니틸인데, 자, 토큰 관련주들 보죠. 네. 많이 움직였어요. 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했어요. 갤럭시와 SM 상한가 들어갔고요. 오전에 아침부터 일단은 급등 출발해서 오후 무렵에 상한가 갔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제 왜 뭐 아무것도 없네 막 이랬잖아요. 어제 그 얘기를 왜 자꾸 강조를 했냐면, 들어가서 이제 제일 약하게 출발할 것 같으니까 단타라도 쳐봐라. 상한가 갈 가능성은 낮다는 소리였는데 상한가에 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상한가를 제일 먼저 갔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는 작년 말 고점이 18,000원이었거든요. 최근에 5,000원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3분의 1 토막이지. 그 떨어질 때 아무것도 없어. 진짜 거래도 없고요. 그냥 신용도 그냥 꾸준하게 줄면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몰살시킨 것 같아요. 옛날 저기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는 그 살수대첩 살수대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물로 그냥 적군을 다 쓸어버린 것처럼 여기 들고 있던 개미들 다 쓸어버린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이 STO 관련주 중에서 상한가 제일 먼저 하더라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이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그리고 뒤에 이제 갤럭시와 SM이 상한가 들어가니까 갤럭시와 머니티, 저희 오전에 다 팔았어요. 수익은 저희는 한 15%까지 났어요. 근데 뒤에 가서 1시 넘어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20% 이상에서 끝났고, 저희가 매수를 2번 했거든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어제.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한 번, 어제 한 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열흘 전쯤에 샀으니까 처음에 산 번. K옥션 급등했죠. 한국정보인증 그걸로 갔고, 어제 왜 새로운 거 하나 있어요 그랬잖아요. 뱅크웨어 글로벌, 이것도 들었다 놨고. 이거 말고 어제 얘기 하나 더 있는데, 그 종목이 뭐냐면, 아마 제 뒤에 김 실장님도 오늘 이 얘기 하실 거라서 저는 짧게만 할게요. 뭐 2번 들으실 필요 없어요. 유라클, 이것도 신규 상장주거든요. 며칠 안 됐어요. 신생아. 오늘 상한가 갔다가 살짝 풀렸어요. 27% 급등 마감. 유라클인데 이것도 토큰 증권 수혜주가 됩니다. 상장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니까 잘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되겠고, 서울 옥션 뭐 이런 것도 있고, IT 아이즈 이런 것. 근데 이제 오늘 낮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들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증권주들도 이제 STO 관련주가 된단 말이에요. 코리아 에스테투자증권, 여기 보면은 뭐 오늘 올라간 거 증권 SK증권 이런 거. SK증권이 동전 주긴 한데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 500원짜리인데 오늘 3% 올랐거든요. 근데 시간 내에서 STO 관련주들이 더 급등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이 좀 꼬이죠. 이 말이 왜 꼬이냐면 설명할 게 많을 때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좀 꼬여요. 이럴 땐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설명할 게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SK증권이 시간에 상한가 같죠? 하나투자증권도 시간에 상한가 같고. 이게 STO 토큰 증권이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여서 내일은 아마 종목이 좀 체인지 되면서 관련 테마가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도 똑같아요.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아까 딥페이크 관련주처럼 낙폭과대가 심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보시면 안 돼요.
적당히 먹고 나오는 거예요. 내일 한번 더 움직이겠더라고요. 네. 아셨죠? 네. 그 정도로 적당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마주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지금은 오래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설령 내가 팔았는데 그 다음날 급등 한번 더 나온다. 오늘 적당히 한 10% 20% 먹고 팔았는데 상한가 가서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상한가 먹으려고 하다가 놓치는 게 더 많아요. 여기 단기 문자간 회원들 여기 들어와 계시겠지만 뭐 매도 사인 나가고 나서 추가로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가다가 다 떨어지죠. 안 그래요? 그날이거나 그 다음 날이 고점이에요. 만약에 그거 제가 상한가라도 먹으려고 욕심내고 안 팔았다? 그럼 10개 중에 8개는 끌려 내려왔을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단기로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10개 중에 8개는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 중에 2개, 만약에 3개가 추가 상승 더 나가고 그래봤자 하루 이틀 차이거든요. 네. 단기는 빨리빨리 팔고 넘기고 팔고 넘기고 하면 돼요. 그 말 나온 김에 최근에 산 바이오주들 중에서 좀 눌린 것들 있죠? 그건 아까 그 미수금 잔고 잠깐 늘었다가 내려온 거 있죠?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간지표 2명. 인간지표 2명이 뭐예요? 네. 바닥이라는 확인해 준 거지. 네. 인간지표 2명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올라올 거예요. 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STO 관련주들은 내일 하루도 이제 최소한 내일 하루도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갤럭시아 SM이랑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2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자 볼게요. 이게 그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좀 경험이 많고 좀 겸손하신 분들이 잘해요. 여기서 겸손하다는 게 뭐 말을 좀 착하게 하고 예의를 차리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거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수익이 났을 때 잘 챙기고 뭐 그런 거를 항상 고마워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꺼냈냐면 내가 이제 A라는 종목을 샀어요. 근데 A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정부 정책주로 샀거든요. 근데 정부 정책주로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뭐 비를 뭘 들어볼까? 실제 종목을 갖고 오면 되는데 뭐 대선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선주가 아니라 그냥 코로나 관련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호재가 나와서 갈 때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정반대게 반대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고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거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성격이 좀 조급한 사람들은 뭐 단기 수익, 뭐 중장기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그게 겸손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 있지. 그러면서 경험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똑같아요. 젊은 사람이 뭐 20대 초중반 젊은 친구가 어디 회사를 들어갔는데 한 2, 3개월 다니다가 때려치고 또 딴 데 가요. 그러다 또 2, 3개월 다니다 때려치고 딴 데 가요. 그런 사람을 좋게 보십니까? 좋게 안 보시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주식하면은 말아먹겠죠. 근데 주식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제 종목을 한 2개만 갖고 와요. 2개만. 시간이 별로 안 되니까. 자. 보시면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 있잖아요. 네. 우리 방에서 했던 거로 얘기해 드릴게요. 2개만. 이게 이제 어제 추천 나갔던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추천 나갈 때는 어제 문자 보여드렸지만 보세요. 어제는 잠깐만요.
어제 추천할 때는 이제 이걸로 나갔어요. 잠깐만. 왜 이러냐? 아, 됐다. 네. 어제는 추천할 때 어제 나간 거 맞죠? 토크증권 개정안 재발의 수혜주. 지금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추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제 나간 이게 종목을 추천을 2번 했거든요. 이거보다 한 번 더 먼저 나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8월 22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충 10일 전이죠. 주말 빼고 뭐하면 일주일 전인데 8월 22일 날 여기서 추천만 나갔었어요. 그냥 보세요. 8월 20일 이때 뭐라고 나갔어요? 트럼프 가상화폐 수혜주. 예, 트럼프 수혜주였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래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말을 좀 바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제 선거 유세하다가 총 맞았을 때 그때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상한가 가다 말았을 정도로 크게 오릅니다. 그때 한번 이 종목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쭉 올랐었어요. 그리고 폭락이 나왔다가 여기 보시면 다시 자리를 잡길래 여기에서 추천했다. 근데 그때는 뭐였어요? 트럼프.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사람들은 다 해리스가 될 거라고 언론에서 나오는데 왜 트럼프를 샀을까? 미국 쪽 뉴스를 보시면요,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도 많아요. 물론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도 많아요. 격차가 둘 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산 거예요. 신용이 늘어나거나 말거나. 그리고 한 번 더. 근데 트럼프로 샀는데 뭘로 팔았어요? 가상화폐로, 트럼프 가상화폐로 샀는데 저걸로 판 거예요. 지금 아까 토큰 증권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8월 22일 날 처음 추천할 때 제가 이걸 알고 추천했을까요? 아니란 소리예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이 재료로 갈지 저 재료로 갈지 빨리 갈지 늦게 갈지 그거를 조율하고 실행에 옮기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분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력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네. 어떻게 봐. 근데 아무튼 그분들을 뭐 존경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 근데 단타 좋아하시는 분, 단타만 치는 단타 중독자들은 맨날 그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남이 만들어 놓은 밥상에서 생 난리를 지겨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수익 난 거는 절대 얘기 안 하고 손실 난 것만 얘기해. 공통점이 공통점. 희한하죠? 손실 난 것만 얘기해요. 수익 난 거 하나도 얘기해. 누가 그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세력을 이겨먹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만들고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 건들지 않으면서 매집도 하고 사고 팔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그것도 막 여러 번 사고 팔고 한다?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해리스란다. 트럼프로 샀는데 네, 토큰 증권으로 팔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토큰 증권으로 갔다는 건 알죠. 그때마다 대장주가 갤럭시와 SM, 갤럭시와 머니트리였거든요. 옛날에도 많이 갔었고. 요거는 트럼프, 요거는 STO로 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이해되시죠? 네, 그래 보죠. 그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아가방 컴퍼니.
그냥 이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력이 매집을 해놓으면 어떻게든 올려줘요. 아가방 컴퍼니를 이것도 샀다가 금방 팔았는데, 자 봅시다. (8월 21일날) (8월 21일날) 국회 저출산 합의 수혜주로 추천을 했죠. 8월 20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네, 잠깐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이때 왜 추천했냐면, 한동훈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이제 각 당의 당대표잖아요. 근데 둘이서 만나기로 했어요. 언제? 일요일날. 일요일날 만나기로 합의를 하고. 만나서 뭐 하려고? 네? 만나서 그거 한다 했거든요. 당대표끼리 회담.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저출산 정책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다. 그 기대감 때문에 산 거예요. 샀는데, 샀죠. 그게 일요일날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급등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샀는데 웬걸 이 양반이 코로나 걸렸네, 이재명 씨가. 그래서 회담 연기. 그러면 어떻게 된 거? 뭐 잘못된 거잖아요. 꼬였잖아요. 그죠? 꼬였다니까. 근데 29일날 싹 매도를 쳐버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날 추천했다가 주식도 바닥에서만 사죠. 했다가 여기서 팔아버린 거예요. 아침에 던져버렸어. 왜 그랬을까? 못 갈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 월요일인데, 목요일이구나. 이게 왜 이게 급등했냐면, 대통령이 나와서 국정 브리핑 한다고 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할 때는 한동훈하고 이재명만 생각하고 추천을 한 거지.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나서 뭐라 하면서 붕 떴다가 이거 떨어지겠다 싶어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을 샀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이재명 씨 코로나 걸려서 이거 꼬였겠다, 이거 시간에 또 이제 일주일 더 잡아야 되겠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빨리 끝난 거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전문가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최대한 이제 좀 자기의 그 실력을 부각시키려고 좀 잘난 체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잘난 체가 아니죠. 이게 현실이라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잘 컨트롤하고 그 대응을 잘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냥 맨날 물어보는 게 종목은 며칠 가지고 하시나요? 며칠 가지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답답한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고 다른 걸로 갈 수도 있고, 그죠? 늦어질 수도 있고. 8월 5일처럼 증시가 폭락 나오면 좀 길어지겠죠.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 이거 지금 3일 며칠 만에 팔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론 생각은 하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은 직장인들도 열심히 하면 잘하실 수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해요. 왜? 사업이라는 게 늘 똑같진 않잖아요. 이런저런 변수가 많으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지표 뭐 2명 뭐 어쩌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잘 가다가 미친듯이 떨어지죠. SD 바이오센스.
이게 원래는 요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전후에서 바닥 잡히고 반등 세게 나오고 이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주르륵 떨어지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떨어지다가 반등이 세게 나올 거다라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없어요. 왜? 통상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세게 나오니까. 근데 주르륵 떨어져요. 왜? 개미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신용 미술을 계속 쓰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래요. 그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손절 안 하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등은 반드시 나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근데 보유기간이 너무 한 일주일이 길어져서 힘들어 죽겠어요. 손절에 환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또 똑같은 일 벌어지면 또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징징거리고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겠어요? 못 벌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주들이 막 꿈틀꿈틀 대다가 요즘에 안 움직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석유.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을 하겠대요. 차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조만간 보복한다 그래서. 근데 지금 주르륵 흘러내리죠. 지난번에 어디야? 4월달인데 4월달에 이란이 보복을 했어요. 한 보름 정도 지나서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고 들고 있었겠죠. 근데 안 가고 떨어졌어요. 왜? 이란이 보복을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 한 달이 넘도록. 여기에서 이거 보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매집한 사람도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이란이 잘못한 거거든. 그걸 생각 못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왜 안 올라와? 그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때 이 종목은 아닌데 다른 종목을 이 정도에서 매수했던 게 있거든요. 그 종목을 지금 팔았다가 다시 사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갑자기 6월달에 올라왔어요. 왜? 이란이랑 이스라엘에서 전쟁 나서? 아니요.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더니 동해에 석유가스가 무지하게 많이 묻혀있다는 거예요. 상한가 2개 날라오더라고. 네.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더 벌어진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보복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입만 털고 있더라고. 입만 이렇게. 그래서 끌려 내려오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란이랑 이스라엘 중동 쪽에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거기는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또 올라오겠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심해지죠. 좀 있으면 추워지는데 거기도 에너지 때문에 또 난리를 지기겠죠.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 요번에 되게 더 추운 겨울을 보낼지도 몰라요. 푸틴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유럽 쪽의 천연가스 가격이랑 기름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할 때 단순한 게 좋을 때도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며칠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항상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지. 이 얘기 더 할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해리스라는 사람이 한 달 전만 해도 한 달 전에 이미 됐지. 그러니까 2달 전만 해도 해리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통령 역대 부통령 인기 투표할 때 꼴찌였어요. 가장 무능한 부통령이다라고 거기서 1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저 사람이 뭐 트럼프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바이든이 갑자기 치매 논란에 휩싸여서 사퇴할 거라고 아셨던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 모든 일이 2달 만에 벌어졌어요. 트럼프가 총 맞았는데 살았어요. 총 맞을지도 몰랐지만 또 살았어. 근데 갑자기 해리스가 나타나더니 해리스가 또 이긴대. 이걸 누가 다 맞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닥은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고 어떤 이슈로 휩싸여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깨달을 때쯤에 돈이 안 남아있겠죠. 전문가를 고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문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용하기보다는 고용을 해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게 전문가가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잘 되세요.
아, 내 저놈의 전문가 종목을 더 내가 활용해가지고 빨리 부자가 돼야지. 이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우리 방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 리딩을 믿고 그대로 따라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따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기도 하고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내는 거지. 그렇습니다. 맞았죠?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이게 뭐예요? 테마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 단타치기 또 좋아졌다는 얘기죠. 뭐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죠? 네. 저희도 오늘 이제 갤럭시 머니트리 팔고 나서 추천 따로 안 했어요. 들고 있었죠. 현금을. 내일도 다른 거 살려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이제 이슈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게 많으니까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고 싶으면 경험 많은 사람의 얘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저도 경험이 이제 주식 경험이 20년이 25년이지 이제 25년이 넘거든요. 예.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녁 방송도 꾸준하게 보시고, 저녁 방송 그리고 뭐 같이 들어오셔서 수익 내실 분들은 회원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제 뒤에 그 김 실장님이 또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까 보니까 그거 하신대요. 잠깐만요. STO 있잖아요. 여기 토큰 증권하고 그 종목들 오늘 관련주들 쭉 브리핑 하신다고 하니까 상세한 종목들 좀 알고 싶으시면 들어가셔서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시장이 대형주보다는 테마주 위주로 하시고요. 네, 서비스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신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죠?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신용 보세요, 막 늘어나잖아. 오늘도 신용이 크게 줄지도 않았고. 근데 비슷한 게 있어요. 트럼프 쪽 계열인데 이신성재 신용이 늘면서 뭘 만들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해리스가 대통령 될까봐 다 해리스 관련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뭘 만들고 있어요. 네.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관심 갖고 한번 공부 삼아서 한번 지켜보세요. 네.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저희 방 보유 종목 아니에요. 저희 방 보유 종목이면 저희가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 트럼프냐 해리스냐. 시간에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네, 그거는 내일 시간이 되면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